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위기, 오히려 우리 세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10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음, 바닥에서 3번 매수했던 JP모건 회장, 이제 본인 회사의 주식을요, 바닥에서 3번을 샀는데, 뭐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좀 불길한 보도가 나와서, 그때 이제 JP모건 주식이 좀 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JP모건은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20년째 지금 JP모건의 CEO이자 회장으로 있습니다. 별명이 월가의 황제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누구보다 많이 빠르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뭔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이제 주식을 언제 샀나 봤더니요. 2009년 금융위기, 2012년 영국에서 재정위기가 하나 있었고요. 2016년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그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때 샀던 주식을 한번 금액을 합쳐보니 5,500만 달러였는데요. 그게 지금 2억 달러가 됐다. 약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를 되게 잘 했죠. 자, 최근 들어서요. 계속 세계 경기 침체 온다, 큰 거 온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주식을 처음으로 18년 만에 판다고 합니다. 이제 규모가 약 1,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18년 만에 처음으로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좀 팔 예정이다. 아직 판 게 아니네요. 이제 팔 거라고 하는 거죠. 다이먼 회장이 내년에, 지금 판 게 아니라 내년에 팔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860만 주 중에 100만 주를 팔 거다. 금액으로 하니까 1910억 원 정도다. 자, 이유는 재무 다각화와 세금 문제. 지금 주식만 들고 있으니 다른 걸 사고 싶다 이런 이유인데요. 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연준에서 금리 7%까지 올릴 걸라고 또 경고를 했었죠. 일반인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들고 있는 주식, 부동산, 코인 다 패닉세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립니다. 작년부터 사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여러 그 월가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만 35만 명이 잘렸고요. 월가에서 작년부터 계속 사람 해고시키고 있죠. 자, 이건요, 사실 그 모든 시장에는 사실 사이클, 주기가 있습니다. 긍정, 열정, 환희, 걱정, 부정, 공포, 패닉, 항복, 그랬다가 불신이었다 다시 또 희망이 샘솟는. 자, 이건요, 큰 호황이 있다면 그 뒤에는 그만큼 큰 불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연될지언정 이게 이제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이건요,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꼭 질서, 법칙과 같은 거죠. 그래서요, 시장의 주기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인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제 위기, 97년도 IMF, 닷컴 버블, 이건 2000년 초반이었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11년 유럽 위기, 코인 투자자에게는 박상기의 난, 작년에는 테라루나, FTX. 자, 이런 것들요. 사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죠. 우리가, 그때 비트코인 살 걸, 그때 솔라나 살 걸, 그때 이더리움 살 거라는 껄껄껄의 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 호황이 다시 찾아옵니다. 자, 크립토도 시장 주기를 잘 이해한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금지를 시켜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역사적으로 공매도를 했던 시기는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08년, 9년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지금입니다.
전체 시장 주기로 보나 지금 뭐로 보나 지금은요 매우 위험한 때가 맞습니다. 그 마켓 사이클의 법칙으로 유명한 분이 또 하워드 막스가 있으신데요. 이 책도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저도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코스톨라니 이분도 사이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가격이 바닥이었던 게 누군가 근데 이제 가격이 바닥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계속 사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늘고요. 이제 A3는요. 이제 일반인들이 올라타서 가격이 꼭지를 찍고 이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이건 뭐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클의 뭐 그 크기와 주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첫 번째 A1은요. 거래량도 적고 그러니까 주식, 코인 소유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소위 선수들이 사는 구간이지 일반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2 이때부터는 상승을 하는데요. 이제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A3는요.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 최고가에 매수를 하는 구간이죠. 거래량이 폭발하고요. 가격도 폭등합니다. B, B1은 이제 조정이죠. 꼭지를 찍고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가격도 같이 떨어지죠. 이게 조금 B2 같이 가다가요. 이제 B3는 개미들이 바닷가에서 매도하는 구간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크립토 TV 채널은 주로 이제 코인이죠. 코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7년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랐고요. 2017년 12월 꼭지를 찍고 2018년 1년 내내 흘러내리죠. 2019년 1월달 뭐 때에 따라서는 18년 11월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때 바닥을 한번 찍고요. 19년도 관심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악이었죠. 20년도 이제 상승을 스물스물 하지만 이 20년 A2라고 하는 단계는요, 이 급등락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상승, 무조건 상승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겪었었죠. 2021년 상반기 꼭지를 한번 세게 찍고요. 그 다음에 21년 하반기 11월에 또 한번 찍고 스물스물 내려와서 22년, 뭐 1년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뭐 하반기죠. 그 다음 23년 올해 초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나타냈고요.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데가 현재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23년 11월이잖아요. 지금 A2 정도 이제 있을 것 같다. 이 경계선 어디에 있을 것 같고요. 24년도도 전 A2라고 봅니다. 이제 길게 보면 상승. 하지만 급등락이 정말 얼마든지 이건 닿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년 내내 상승이 아닙니다. 그냥 크게 봤을 때고요. 자, 25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5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전 모릅니다. 어쨌든 꼭지를 한번 찍고 2026년 또 재미없게 1년 내내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26년 말이든 27년 초든 또 한번 바닥을 찍고 이 사이클이 대략 4년이죠. 뭐 3년 반일 수도 있고 4년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근데 이제 코스톨라니가 과장 국면, 그러니까 폭등이나 폭락장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 돈이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 긍정적이면 폭등이 오래 가고요. 돈이 부정적이면 지금처럼 긴축이면 폭락장이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요. 뭐 주식도 20년, 21년 그 가격이 이제 거의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 주식이요. 코인이 소심파에서 부하 내동파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가의 매수를 하는 거죠. 꼭지에 매수를 하고 이것을 다 넘겨받으면 이 폭등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오겠죠. 부하 내동파가 이제 이때는 수중에 돈이 없고요. B2에서 산 증권, 주식, 코인, 부동산만 가득합니다. 돈은 이미 소심파에게 다 넘어갔겠죠.
이때 만약에 유동성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제가 기억하는 게 21년 11월이었나요?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긴축하기 전에 그 수도꼭지 담그는 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21년 말에 선수들은 팔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자, 자산 시장 붕괴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예정이 된 것이 맞는데요. 문제는 뭐다? 지금 미국의 주식, 부동산, 사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것을 타이밍을 잡는 것, 이제 그 고수들도 어렵고요. 이 타이밍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톨라니가 실제 87년 10월 19일 블랙 먼데이를 겪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하루 기준 낙폭이 23%, 이건 지금도 깨지지 않은 하루 낙폭으로는 이게 최대 하락이고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그때 돈 얼마나 잃으셨나요? 너무 이렇게 걱정되는 얼굴로 물어봤겠죠. 코스톨라니가 얘기를 합니다. 난 그때 잃은 게 없는데, 난 내 주식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4배 더 넘게 올랐는데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그때가 이제 큰 그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코스톨라니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본인한테는 못 물어보고, 요즘 좀 신경 날카롭죠? 코스톨라니 좀 힘들죠? 라고 물었는데, 전혀요. 언제나처럼 그냥 소파에서 음악 듣고 있던데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가 진짜 절규하고요. 스트리트에 완전 그냥 피냄새가 진동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책을 보면 나오지만 젊은 시절 그는 비투를 해서 파산했던 경험이 2번, 3번 이상 있었습니다.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겠죠. 그 이후로 비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87년, 그 고점에 주식을 산 게 아니고요. 거의 82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많이 사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에 현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기회가 온다면, ETF가 승인이 된다면, 장기 급등하면 좀 일부 익절을 하자. 익절입니다. 이제 손절은 아니고요. 자, 현금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조금 편안하고, 심지어 이게 기쁨과 환희로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문 투자자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억만장자들이 그 투자하는 그 마인드셋이 이렇더라고요. 자, 폭락을 근데 예상을 했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그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던 건 사실 행운이다. 이 얘기는요, 코스톨라니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냄새는 맞지만 그냥 계속 현금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빨리 왔다. 혹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그 87년 이 블랙 먼데이 이후로는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미국이고 당시 미국과 소련도 지금 사이가 이제 냉전 체제였고, 근데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는 소신 발언을 코스톨라니가 합니다. 이유는요, 미국과 소련의 그 대탕트, 냉전 체제가 조금씩 녹고 있었고요. 상황이 좋아졌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시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늘릴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2020년 3월 달이었나요? 그 연준 당시 제롬 파월이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 그런 발언 비슷한 걸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지금 당장 돈을 푼다고 해서 바로 이게 그 자산 가격 폭등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시차가 걸리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긴축했다고 해서 바로 자산이 폭락이 오고 다 이렇게 쓰러지는 게 아니라요. 이 시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최악의 정서가 이게 같이 만나면 그때가 이제 매수의 최적기다. 더 정확히는요. 자산이 이미 심하게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겠다, 돈을 풀겠다라는 발언이 연준에서 언젠가 나올 겁니다.
그때가 매수의 최적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올해 5월 달에요. 워런 버핏 현금만 171조를 쌓아놨답니다 라고 하는 기사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11월 6일자입니다. 지금 이제 현금이 170조가 아니고 206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치를 계속 뛰어넘고 있죠. 왜 그렇게 현금을 쌓고 있을까요? 자,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블랙록까지 미국 증시 연말 하락장에 진입할 것, 기업들 실적 전망 어두워 보인다라고 지금 뭐 블랙록, 모건 스탠리 계속 JP모건 경고하고 있습니다. 채권 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이 있습니다. 11월 2일자인데요. 내년 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이거 시작된다. 그리고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경기 침체가 먼저입니다. 금리 하락이 먼저가 아니고요. 경기가 먼저 망가져줘야, 지금도 사실 망가지고 있지만 뭔가 하나 빵 터져줘야, 특히 미국의 주식입니다. 주식이 왕창 떨어져 줘야 그거 보고 연준에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우리로 치면 부동산이 주식입니다. 주식 떨어지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거 보고, 아, 금리 하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억만장자들도요, 그 정확한 타이밍은 전혀 못 맞춥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집중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드러큰밀러, 유명한 억만장자 맞습니다. 경제 내년 이거 너무 걱정된다. 본인은 지금 뭐 위험 자산이다, 뭐 비트코인 좋아하는데요. 지금 그런 거 살 때가 아니야. 만기로 짧은 국채. 그러니까 이제 뭐 2년짜리 짧은 거 사서 집중 투자해서 그냥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식을요, 아까 그 코스톨라니의 사이클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지금 대략 이 하강 곡선에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 하강 곡선 안에 데드캣 바운스가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1년 내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보셨던 억만장자, JP 모건, 레이 달리오 뭐라고 하냐. 지금 이 동그라미 밑으로 이제 바닥까지 지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식 말씀 드린 거고요. 자,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자, 2020년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뭐 어마어마한 꼭지를 찍었죠. 22년까지도 꼭지가 간 데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좀 더 그 주기가 길고요. 뭐 몸집이 워낙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23년 이 하강 B2 구간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뭐 이제 길면 2029년까지도 보더라고요. 그거 이제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좀 기다리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이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코스톨라니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책 제목인데요. 저도 이거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 저만의 그 표현으로 하면요. 투자는 이겨놓고 싸워야 편안한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저는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저가 매수입니다. 근데 저가 매수가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의 기회는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번의 기회는 작년 FTX부터 올해 초 1월까지 저가 매수의 기회는 이미 지금 지났죠. 하지만 저는요, 이 경제 위기라는 게 뭐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내년 어느 해쯤 온다면 뭐 빠르면 지금 연말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 저가 기회를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위기가 뭐 오든 말든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어느 정도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요. 사실 조금 내 탐욕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서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잠 편하게 잘 수 있는 투자입니다. 자, 경제 위기 안 오면 어쩔 거야. 뭐 지금까지 뭐 1년, 2년, 3년 계속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좋은 거죠. 그리고 근데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왔는데 내 손에 현금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고 하시지만요. 그때가 되면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뉴스고 유튜버고 그 패닉셀
정말 자극적인 제목 뽑아서요. 우리 공포에 빠질 겁니다. 그때 패닉셀 안 할 것 같지만 또 나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공포와 환희를 이겨야 하는데 참 힘들죠. 제가 이제 뭐 거의 코인 뭐 10년 이상 돼서요. 제 경험적으로 좀 코인 투자는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코인을요, 뭐, 업비트 창에서 지정가로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냥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보고 팔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건 지정가 매매가 훨씬, 뭐, 눈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왜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올랐을 때 막 팔면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근데요, 우리가 심리의 영향, 감정을 너무 심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싸면요, 이게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팔면요, 이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게 또 못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샀다고 해도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패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근데 이제 지정가는 내가 그래도 사고 싶은 가격에 미리 좀 여러 개 분할로 걸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는 것도 뭐 이 가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좀 빨래 널듯이 막 널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야 우리가 이 가격이면 됐다. 저 가격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괜찮은 가격대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2, 이제 불편하게 좀 큰 금액으로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시장 심리를 내가 이겨야 하려면요. B2는요, 전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좀 내가 뭐 한 100만 원으로 할 때는 돈을 이렇게 잘 또 버는데 이게 1000만 원이나 억이 넘어가면 이 감정이요. 허구한 날 이것만 쳐다보고 이제 소위 휘말리게 되죠. 그런 투자는 우리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단타, 뭐 무조건 안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되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단타도요, 좀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했을 때 돈을 좀 쉽게 버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느 레벨,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억으로, 거액으로 단타를 한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에서, 감정에서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도 되도록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뭐 억만장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레이 달리오, 뭐 제이미 다이먼 회장 포함해서 또 뭐 드렁큰 밀러 뭐 이런 분들 뭐 워런 버핏 경제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로 큰 부를 잃었거나 이 투자로 먹고 사는 분들의 얘기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경제학자 분들은 뭐 맨날 비판만 하지 이제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그렇고요. 자, 그분들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니 시장의 탈출 기회, 그게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직 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현금, 뭐 월급도 이제 뭐 현금이죠. 그걸로 조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크게 떨어지면 패닉 바잉을 하는데 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비금, 뭐 생활비로 조금 남겨놓아야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겠죠. 자, 찐 상승장이 오면요. 생각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2년, 3년간 지긋지긋한 마이너스 70, 80, 90, 심지어 99%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본전까지 오기도 전에 뭐 마이너스 한 20%에 그냥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이 본전 부근에서 팔고 떠나시는 순간 가격이 순간 폭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전 부근에서 좀 팔지 말고 좀 찐득하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심리적으로 이 그냥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시는 순간 정말 폭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달성이 되면요. 본전을 빼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요. 내 탐욕을 조금 줄인다는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여유는 정말 무시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말 중에 자, 수익은 당신이 팔 때가 아니고요. 살 때 이미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사서 팔 때 결정되는데요. 이미 살 때부터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요. 일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 투자 많죠. 중요한, 많은데, 제가 여기선 단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요, 우량 자산을 싸게 사야 됩니다. 헐값에 사야 하고요. 더 좋은 것은 헐값에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라 대량 매수하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가에 매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 마음의 심리에 안정이 있다. 이게 바로 어떤 투자다? 이기는 투자입니다. 자, 혹시 모를 경제 위기 온다? 헐값 매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 절호의 기회고요. 저는 뭐 어쩌면요, 이번 기회, 뭐 경제가 추락해서 자산 가격이 정말 쓰러진다면 저는 우리 세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물 ETF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코인의 규제, 법, 세금,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글로벌 무슨 공조 협력, 지금 다 아직 계획이지 실제로 들어온 게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런 ETF, 규제, 법, 뭐 어떤 그 공조 시스템이 다 갖춰지잖아요. 그때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 코인은요, 이미 비트코인 뭐 땡땡억, 뭐 우리가 이미 지금 강남 집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사는 게, 이 쉽지 않다. 그냥 단념하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그때 이제 우리는, 참, 이제 땅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우리가 무조건 잡자. 그리고 헐값으로 대량 매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지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일하면서 현금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